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회피형의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 1도 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회피형의 심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대체 왜 헤어졌는지, 지금 재회하려고 보내려던 문장을 왜 보내면 안 되는지, 회피형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회하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특히 헤어지고 회피형 남자 심리, 이런 영상 보면서 그럴듯한 멘트 그대로 따라하려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방법은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지식부터 바로 잡을게요.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이런 애착 유형 이론은 심리학적으로 완벽한 이론은 아니에요. 혈액형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대부분 심리 유형 이론도 마찬가지긴 해요. MBTI도 몇 년 전에는 I였는데 지금은 E로 나오는 것처럼 개인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요. 근데 MBTI는 훨씬 구체적이고 변화폭도 한계가 있는데 애착 유형은 정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애착 유형은 특히 저는 불안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이 사람은 회피형이라 그런가 봐요, 이렇게 상대방 심리를 해석하려 하는데 이렇게 유형 자체가 행동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제인 회피형에 대해서 말하자면 머리 아프게 싸워야 하는 갈등 상황이나 마주하기 겁나는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을 회피형이라고 하죠. 이걸 뇌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합니다.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이익보단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매운 음식을 먹거나 폭식하고 다음날 후회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한계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회피형 이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개념에서 회피형의 심리를 전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피형들의 특징 몇 가지를 말해보죠. 첫 번째, 갈등 상황에서 진지한 대화보다는 각자 시간을 가진 뒤 별다른 대화 없이 넘어가려고 한다. 두 번째, 잠수 이별 혹은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에 차단을 한다. 세 번째,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겨도 무기력함을 느낀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지만 꼭 해야만 하는 대화들도 있죠. 근데 대화를 하기엔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오니까 차라리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화가 풀리면 없던 셈처럼 넘어가는 게 회피형한텐 편한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자신이 없어서 차단을 하거나 잠수를 타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회피형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쉽게 번아웃이 오고 사소한 일만 생기면 무기력함을 느끼곤 해요. 이게 전부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럼 이렇게 대화하기도 힘든 회피형이랑 재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중요한 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폭탄 문자, 일방적인 연락,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 이런 건 원래도 안 되는 거지만 회피형들한텐 절대 금물이에요. 내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는 순간에 거기서 재회가 끝나버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논리적인 설득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억지로 생각할 때 가장 커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날 하루 해야 될 것도 못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재회할 때 설득은 상대방에게 이런 어려운 생각을 강요하는 말들이에요. 하기 싫은 생각을 억지로 하게 만들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생기고 금세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나와의 관계를 더 굳게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회피형을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선 답답하고 어쩔 땐 적어도 대화는 해볼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피형인 사람들은 선택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별 선택은 잘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이별을 선택했다기보단 살아남으려고 도망간 거에 더 가깝거든요. 이 연애가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지금 내가 이별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깊게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당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선택을 내릴 때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보수적인 선택은 이익은 없더라도 손해는 잘 안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별은 벌어졌고 다시 만나서 또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 바엔 지금 이별 결정을 유지하는 게 더 끌리는 선택인 거죠. 세 번째,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세요. 재회를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별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 이별 이후 분위기가 무거울수록 연락이 어려워지고 재회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별 이후 분위기가 가벼울수록 연락이 편해지고 재회도 편해져요. 어린 학생들이 서로 정말 좋아서 만났다기보다 나도 연애란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너무 좋아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그냥 무덤덤하죠. 그래서 헤어졌는데도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별 분위기가 무거울수록 상대방에겐 부담이 되고 그 상황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회피형한테는 이별이 더 별것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헤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물론 슬픈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그냥 여기까지 서로 마음 나누면서 좋은 기억들도 많이 생겼고 언제든지 서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우리 관계라고 좋게 받아들이고 헤어졌다는 이유로 서로 남남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네 소식 잘 듣고 잘 지내고 싶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하는데 별일 아닌 일에 유난 떨지 말자. 이런 멘트는 이미 매달렸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시는 이별 상황으로 들었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전까지 분위기가 무거웠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가벼운 분위기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지금부터 하시는 편이 좋아요. 네 번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해요. 슬슬 지루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제외할 때 제외한다면 이런 장점, 이런 이익들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변할 거니까 나를 다시 만나면 너에게 이런 좋은 점들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결국 1번에서 말한 설득입니다.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보게 만드는 건 회피형과의 재회에서는 유리하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결국 재회를 확정지을 때는 이런 얘기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재회 초기, 지금 이 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지금 이별 상황, 그리고 이별 이후에 이어진 연락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피형들은 고립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에서 좋았던 것들, 함께했던 의미 있는 기억, 그간 쌓아온 신뢰,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딱 지금 생긴 부정적인 문제에만 꽂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언급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랑 연애하면서 크게 만족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를 애칭으로 부를 때 특별한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애칭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좀 슬프다. 애칭으로 서로 부를 때는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그럴 때 생각들이 좀 나네. 여기서 포인트는 애써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슬픔을 애써 참는 모습이 상대방이 더 죄책감을 쉽게 느끼고 감성적인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르게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쉽게 말해서 회피형과의 재회는 내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눈에 띄면서 먼저 다가오기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이별을 겪는 분들은 회피형 재회 방법, 불안형 재회 방법, 이렇게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재회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회에도 원리와 프로세스가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먼저 배우셔야 할 건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재회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이런 재회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재회의 알고리즘 PDF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이 책만으로도 하루에 최소 3명 이상이 재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3분이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할게요.